미국의 9월달 CPI가 발표됐습니다. 월가 예상치보다 약간 상회하는 지표가 발표되었는데 전체적으로 휘발유와 에너지 커머디티 가격 상승이 원인이었죠. 현재 월가에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 분위기인데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주거비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주거비는 사실상 CPI 가중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인데 이 주거비가 상승을 했다는 건 앞으로 물가 둔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현재 미국의 30년물 모기지 금리는 7.67%가 넘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의 집을 사기 위해서는 8%대에 육박하는 이자를 주고 집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죠. 8%? 이자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체감상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2020년도 코로나가 발발했을 당시에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모기지 금리가 2.1% 정도 됐다고 합니다. 현재 모기지 금리는 8%대죠. 이걸 환산하면 매월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코로나 당시 집을 구매했을 때보다 40% 정도 비싸게 지불을 하고 구매한 것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3년 전에 1억 원짜리 집을 샀다고 하면 지금은 1억 4천만 원을 주고 산 거나 다름없는 셈이죠. 이렇게 금리가 높다 보니 미국에서는 집을 사는 수요가 줄어들고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집주인들 역시 이사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집을 내놓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은 매물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상태죠. 집값이 상승한다는 건 렌트비 역시 상승한다는 이야기일 거고요. 미국의 CPI를 산정할 때 소유자의 임대료 등가치 부분이라는 OER이라는 게 반영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집주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의 집을 임대주택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월세는 얼마나 받을 거야? 라는 질문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내 집값이 비싸면 받고 싶은 금액도 높아지기 마련이죠. 집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OER 지표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서 집값은 상승하고 있고 주거비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걱정인 부분은 국제유가죠. 금일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내년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중동 전쟁이 진행 중이고 이스라엘의 지상작전을 준비하면서 확정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얼마 전 미국이 이란과의 수감자 교환 협상 때 동결을 해제한 원유 수출 대금 60억 달러를 다시 동결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죠. 스위프트망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란에게 직접 송금은 힘들고 한국은행에서 카타르 은행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 자금을 지금 동결한다는 것이고요. 이란은 일일 최대 31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산유국입니다. 작년에 전 세계 공급량의 약 3%를 생산했고 세계에서 8번째로 큰 원유 생산국이라고 합니다. 최근 미국과의 긍정적인 외교로 인해서 원유를 시장에 내보내면서 국제유가 상승을 저지해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당분간 이란산 원유는 시장에서 볼 수 없을 겁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이란의 원유 수출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최근에 중동 전쟁이 발발해도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보다 연준 움직임에 주목을 했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안감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작용하면서 미국의 채권에 사들이게 됐고 미국의 채권 시장이 안정화가 됐죠. 그로 인해 미국 증시는 상승을 한 건데 이렇게 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아마도 국채 금리는 다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오늘 미국 재무부는 30년물 미국 국채 입찰 결과를 발표했는데 응찰률이 2.349배로 평균보다 낮았고 발행 금리는 4.837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즉 30년물 미국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부족했고 시장 금리보다 3.7bp 높은 금리를 주면서 판매를 했다는 이야기죠. 3.7bp는 30년물 입찰 역사상 세 번째로 큰 폭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수요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수요가 부족하다는 건 미국의 국채 가격은 하락한다는 이야기고 미국의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거겠죠. 앞으로 재무부의 국채 발행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요는 부족하고 공급량이 늘어난다면 시장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만약에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면 미국의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수많은 기관들과 은행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올해 3월달 미국의 뱅크런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던 겁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올해 상반기에 나온 랠리를 하반기에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실 건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채권 시장 안정화죠. 수십조가 넘는 자산이 움직이는 상위 시장이 안정돼야만 주식 시장도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남은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 상승 여부와 미국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성적이 갈리게 될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추운 겨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순간이니만큼 잘 대비해서 모두 다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 톡톡이었습니다.